자,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길게요. 그래서 변동성 종목에 이제 한정기술까지도 같이 넣어놓고 보고 있는데요. 한정기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 관련된 기준이에요. 그러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원체 커요. 어차피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면은 뭐 한정기술 시가총액 2조 4천억이니까 물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글쎄요, 뭐 공매 대차 상환일지 아니면 순수한 매수일지, 이번에 이제 뭐 이슈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결론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뭐 성과 부분을 네 가지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에 아랍에미리트네요. 계속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해가네 몰라 영어 못해. 결론적으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 이 네 가지의 에너지, 금융, 에너지, 금융 투자. 요 위에로 봅시다. 저도 이제 정신이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4시간, 5시간째 떠드니까 힘들어. 원자력, 에너지, 투자, 방산.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방산에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 쪽으로 우리는 기준 잡아놓은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당연히 뭐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추세 매매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결론은 우리는 뭘로 본다? 그렇죠. 한정기술에서의 변동성을 본다는 거예요. 11월 1일입니다, 정확히. 11월 1일 날 시가총액 2조 원까지 들어 올린 거죠. 2조 2천억까지. 그게 뭔데? 상한가를 가면서. 상한가 가면서 시가총액 2조 원까지. 지금 기준에서 만약에 이제 전환 상한가까지 들여다보겠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300만 주 이상 터져야 되고요. 지금은 뭐 거래가 완전히 대바닥인데 무슨 뭐 300만 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? 뭐 갭상승 이후에 터질 수도 있겠죠. 그렇다면은 우리 기준에서는 최소 범위 기준은 200만 주를 설정을 하자. 만약에 와 이게 호재야. 그 전부터 노출되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뭐 호재겠어요, 사실은. 근데 그것이 호재성으로 기준이 잡히고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안전기술 쪽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200만 주 1000억을 넘기고 변동성이 이제 양봉으로 형성이 된다면 시초가 대비해서 10% 수준의 변동성은 가져갈 수 있다.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없을 때 하루에 뭐 50억 이렇게뿐이 거래가 안 터졌단 말이에요. 1월 2일 날 하루에 거래 대금 50억, 55억. 그러니까 환급성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200만 주의 거래가 안 실리면 못 들여다본다. 그 2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나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속 교육 자료 올려드리니까 그 교육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 나 다시 올려주세요.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세요. 그러니까 기준 거래량에 대한 이 교육 자료 여기 다 올려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 있을 때 기준을 잡는다. 한정기술은 300만 주 이거는 이제 거래가 300만 주 터지고 상한가 간 거는 장중에 일찍 상한가를 간 거예요, 사실은. 예? 장중에 일찍 상한가를 간 거기 때문에 이 뭐 전체 거래량으로 따지면 300만 주 가지고는 안 되고요. 그리고 뭐 이런 거래량이 터질 때에 500만 주 정도 터질 때에 변동률이 17% 정도 됐습니다. 상한가 터지려면 진짜 실질적으로는 1000만 주씩 막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200만 주라는 거는 시초가 대비해서 10% 정도의 등락을 보자. 그리고 수급 범위는 올해 들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상 이 한정기술이 펀더멘탈적인 요인을 놓고 보실 때 그렇게까지 뭐 저평가라고 저는 해석은 하지는 않아요.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? 예? 근데 왜 저평가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은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밴드 부분에 중단 라인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고점 대비 밀렸으니까 저평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원체 지금 프리미엄이 원체 높아요.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기대율은 높았지만은 가시적인 어떤 뭐 당장 펀드멘탈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 없다라는 거죠.
그래서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기술적으로 접근 범위를 가져갑니다. 그러니까 기술적이라는 거는 이런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수급 범위도 놓고 보는 건데 뭐 1월 달에 일단 일정 범위의 수급이 찔끔찔끔 뭐 들어온 부분의 수급이 있었단 말이죠. 그 이제 들어온 수급의 누적 수량이 49만 주예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49만 주면은 1% 조금 넘죠. 1% 조금 넘습니다.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니에요. 뭐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.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러한 그 1% 조금 넘는 기준에서 뭐 적지는 않아요. 적지는 않지만 이걸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설정하기에도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고, 또 공매 대처 상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이 기준에 외국기관 쌍끌이라고 했을 때 개인들이 뺏긴 거는 6만 원 수준. 6만 원 수준. 근데 만약에 내일 갭상승을 만들어 놓고 움직임을 준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높아지잖아요. 근데 갭상승이 안 나오고 보합으로 출발한다? 보합으로 출발한다면 그러면 또 뭐야? 거래가 안 터지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얘를 매집주다 아니면 저평가다 뭐 성장주다 이렇게 해서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전략에서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반대라고 하는 거고요.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때에는 뭐 매집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 아니니까 프리미엄을 따지지 않고 결론적으로 거래량 부분에 200만 주가 실리고 양봉의 흐름, 시초가 대비 양봉의 흐름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. 손절은 명확히 3% 기준 잡아놓으시고, 그렇게 됐을 때 이슈 부분 불거진 걸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시초가 대비 10% 등락 나올 수 있다. 200만 주 기준 잡아놨으니까 9시 10분까지 20만 주, 9시 반까지 40만 주, 10시까지 6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. 아시겠죠? 한정 기술은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 한정 기술 11월 1일 날 상한가까지 일단 교육이 됐었어요. 11월 1일 날 상한가. 그 흐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고. 자,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전화하셔서 함께 가져가십시오. 모를력 수익을.